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거를 갖다가 강자를 넣으려고 국짐이 우리가 휴전선 안에서 북한군 쪽에다가 영토를 전부 다 이렇게 상납해 버렸다라는 식으로 막 악플을 달고 조지고 있거든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다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거야, 이게. 얘들이 지랄하는 거 대부분 지네들이 한 겁니다. 네. 대부분 그래. 조선일보가 최근 합동참모본부가 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한국군 지도와 유엔사 참조선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짐당은 북한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안보자해, 뭐냐 뚫리님이라고 말 잘했다. 안보자해는 니들이 지금 3년 동안 내리하던 거잖아, 이 비용신들아. 아무튼 비판을 했는데요. 국방부는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2024년 6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입니다. 이때부터 시행된 지침이다. 국방부는 이 지침이 올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 6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해온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2024년 6월이 어느 시점입니까? 윤석열이 대북 스피커 방송 재개하고, 풍선 삐라 날리기,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도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 전에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DMZ를 비롯한 그 휴전선 철책 지역에서 전부 다 무장을 풀고 물러났던 거를 다시 3중 철책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요때 개성 가는 도로를 비롯해갖고 남북 철도 도로들 전부 다 끊었고요. 이 완전 무장을 해제했던 DMZ 안에 3중 철책을 쳤어요. 참호, 그 다음에 이렇게 도랑으로 파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참호를 군사기지를 새로 세우고 거기에 도랑으로 땅을 파가지고 연결을 끊고 거기에 철책선을 추가로 하는 3중 철책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북한군이 그러니까 작년 4월 이후에 계속 지뢰를 매설하고 그 군사 붕괴선이 갑자기 지뢰를 매설하고. 왜냐면 이게 윤석열이 쳐들어올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북한은 작년 4월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 붕괴선으로 계속 온 거예요. 와서 작업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전 세계가 다 도청기 심어놨는데 북한도 심어놓은 거 아니야? 북한도 심어놨지 그러면. 그냥 그 와이파이로 러시아 거 빌려 들어오기만 해도 얼마든지 들어요. 통역이 필요 없잖아. 북한, 용산 녹음 파일은. 그래서 그때 경고사격을 우리가 25회 실시를 했는데 그게 2025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계속됐고 북한군이 계속 그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붕괴선 침범 사례가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야, 윤석열이가 쳐들어온단다. 그래서 군사 붕괴선에 막 심어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군사 붕괴선 침범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군사 붕괴선을 지정하는 라인을 누가 그었냐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원래 군사 붕괴선은 가상의 휴전선을 바탕으로 해갖고 양측 쪽에 이제 500m씩 해갖고 이 군사 붕괴선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예전에 있던 지도로 해갖고 이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걸 업그레이드 해놓고 보니까 어떤 데는 북한군 쪽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떤 데는 또 많이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길이는 1km를 지키고 있는데 500m씩 1km를 지키고 있는데 이 군사 붕괴선에 근접해 있는 가운데 선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급하게 자기네들이 뒤로 물러있던 선들을 갖고 밀고 들어온 겁니다. 왜냐면 새 군사 붕괴선이 유엔사에 의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2014년에. 그러니까 그동안 있던 선들은 옛날 선이고 기존에 있던 선 안에서 500m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려졌던 게 우리 쪽으로 땡겨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땡겨 들어온 걸 우리가 빼주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이제 북한 애들이 너무 들어왔던 건 우리가 밀고 들어가가지고 북한 애들 뒤로 밀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군사 분계선 안에서 양측이 500m 거리를 두고 DMZ를 비롯한 뭐 이런 각종 경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전체 휴전선 안에 60% 이상이 아까 얘기한 이 비율이 맞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진지를 재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군 지도는 2004년에 제작돼서 2014, 15년에 업데이트가 됐고, 근데 유엔사 지도는 그 뒤에 2016년에 최신 기술을 반영해서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사 분계선 위치가 40%만 일치하고 60% 다른데, 그래서 유엔사가 한국군한테 야, 니들 지도 오래됐고 우리 지도가 맞으니까 니들 뒤로 물려라고 해서 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조선일보가 지랄을 하니까 뭐 이재명 정부가 갖다 맞췄다 이러니까 그 국짐이 또 뭐 안보 자해행위다 이러니까 야 윤석열 때 그런 거야. 아니 우리가 밀고 들어간 건 얘기 안 해? 어? 우리가 밀고 들어가고 뒤로 물려주고 이거에 대한 걸 지키라고 유엔사가 얘기해갖고 지금 진지를 재조정하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전에는 지도에다가 직선으로 해갖고 줄 한번 쭉 그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형 안에서의 이 측량이나 평가가 제대로 되질 않았던 거를 이 위성으로 해갖고 시뮬레이션 해갖고 만들어 보니 60%가 이상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재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로 갖고 우리 쪽에서는 저쪽이 밀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갖고 경고 사격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합법적이는 않은 거겠죠. 아무튼 도발에 대한 응징의 차원에서 이러한 충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알고 보면 윤석열 때문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용산 가서 다 털려가지고 도청 맛집 됐지. 도청 맛집 되고 계엄 일으켜가지고 군사 도발하려면 북한에 들켜가지고 북한 애들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라니까. 지금도 기사 검색해 보시면요, 요때 북한군이 갑자기 무슨 그 나무로 판자 같은 걸로 무슨 초소를 세웠네 어쩌네 북한군이 기관총을 거기다 걸어가지고 무장을 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거기 맞춰갖고 우리도 똑같이 기관총 갖다 놓고 걸어놓고 사격하려고 막 이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을 때 북한 애들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들고 뒤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경계를 밀고 내려온 건 맞지만 실제 거기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우리 쪽에서 경고사격이나 총격을 하면 말뚝만 박아놓고 도망갔다니까. 그래서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지금까지. 김정은이 보살이다. 보살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급을 인식을 했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은 때려도 안 맞은 척하고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하면서 저 미친놈 누가 말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진핑이랑 푸틴만 따라가고 저 미친 새끼가 아무래도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만일에 문제 생기면 와서 도와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저희 군인이라도 보내갖고 전장에 총알바지라도 세워드릴게. 요따위 짓거리를 러시아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왜 군사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자체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좀 윤석열의 살려줘. 미친 짓이 저 새끼 진짜 미친 짓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이 공격받으면 러시아는 자동 개입이거든요. 그 상황을 김정은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하마터면 세계대전 날 뻔하는 진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짓을 조선일보가 몰라서 이렇게 안 썼을까? 아유. 다 알고 쓰는 그러니까 거야. 조선일보가 그냥 쓰레기고 세상 나쁜 놈들이고 진짜 이 새끼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돼. 아주 그거를 그냥. 또 국짐이 또 몰랐을까? 윤석열 때 했는데 지들이 몰랐을까? 또 알고 하는 짓이에요. 이 새끼들이 하는 거는 다 지그들이 한 짓을 여기 덮어 씌우려고 하는 짓이야. 어찌됐거나 동막골 촌장님 말씀대로 인민이 행복하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뭘 좀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전처럼 이유 없이 그냥 돈으로 퍼주고 물자로 퍼주고 이런 공여 안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확실하게 케바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니들이 하는 만큼 우리도 준다라고 하는 걸 가고 있는 거고 주변 국가들한테 내가 주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둘씩 정리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정부랑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배고프면 깡통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너무 큰 떡밥. 예? 원산 관광부터 시작해갖고 통일부가 이제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DMZ 관통을 해가지고 원산 관광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도 통일부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통일교요? 통일부. 네.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통일부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아무튼, 통일부에서, 김동연 장관, 김통영이래. 정동영 장관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큰일 날 뻔이네, 지금 자꾸. 이름. 자, 너무 방송을, 네, 가열차게 하다 보니까. 진짜 깜짝이야. 오버히트가 됐나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북한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전 세계가 북한은 워낙 전 세계에서 가장 봉쇄된 폐쇄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실체를 확인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군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군의 실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서방 국가들이 엄청나게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은 북한군들이 물론 이제 러시아 쪽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 북한군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병력들 그렇죠. 위주로 차출을 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는데 북한군들의 이 전쟁 습득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랐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드론이라는 신형 무기에 우왕좌왕했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신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이들은 이미 현대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실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머리가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서방 국가에서는 북한군이 그렇게 무시할 수준이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꾸 실습을 시켜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북한 비행사들이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전투 훈련을 비행기를 들고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예요? 뭐 하는 뭐 하는 비행기를 이렇게 거예요? 모형으로 들고 자 요렇게 날라오면 요렇게 피해갖고 이거 진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그 비행사들이. 네. 기름값이 없어갖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전장에 투입해 놓고 나면 베테랑이 돼가지고 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빨리 북한이 이 실질적인 전투 체험을 하기 전에 빨리빨리 평화의 장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